자기가 정말 속된 말로 자기가 쥐뿔도 없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결혼해준 여자한테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배신 때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정말 여성한테 잘하는 어떤 의리 있는 남자도 있고, 쥐뿔도 없을 때 결혼해서 비슷했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성공을 했어. 그때부터 이제 신나게 바람 피우는 남자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되게 예민한 문제일 수 있는데 결혼과 부부간의 권력관계 뭐 이런 콘텐츠로 한번 해볼게요. 결혼 풍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전제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의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모든 사람의 권력관계는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사람의 권력관계가 경제적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굉장히 다양한 역학관계로 인간관계가 구성이 되는데, 우리가 가장 순수하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믿는 가족조차도 저는 어느 정도는 권력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나이에 의해서 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관념, 부모한테 뭐 효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관념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여성 남성 같은 경우도 또 어떤 특별한 관계들이 있겠죠. 근데 분명히 경제적 위치, 지위에 따라서 권력관계에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친다라는 가설을 한번 세워보죠. 이거를 제가 갑자기 이제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같이 카톡방에 친구들이 있는 방에 있어요. 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몇 명 있는 방에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해?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야, 걔는 이랬잖아, 쟤는 이랬잖아, 이러면서 여러 케이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이제 도표로 정리를 해봤고, 물론 이제 제 나이 때 이혼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혼한 친구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일단은 특정 개인의 신분이나 그런 게 노출이 될까봐 직업도 좀 바꾼 것도 있고요. 나이 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바꾼 게 좀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민감한 주제일 수 있는데 도표를 좀 보면서 얘기를 하면, 그냥 뭐 심심해서 엑셀로 정리를 했어요. 일단은 뭐 보면 이거 되게 재미있어요. 맨 위에 있는 게 결혼할 때 당시 상대적 소득 차이 이런 게 있잖아요. 저 결혼할 때는 비슷했는데 갑자기 뭐 남자나 또는 여자가 뭐 경제적으로 너무 성공을 해서 갑자기 이 격차가 확 벌어진다든가 이럴 수는 있는 거잖아요. 보통은 결혼 시 상대적 소득 차이는 보통은 집안의 차이라기보다는 직업에서 오는 차이, 자기가 받는 연봉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의 경제력 차이가 이제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그 차이가 얼마나 됐느냐, 누가 우위에 있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고요. 남자 마이너스 여자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남자의 학력과 여자의 학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남자의 학력 1, 2는 뭘 뜻하냐, 제가 밑에다 써놨는데 대충 1은 그냥 뭐 스카이 플러스 포항공대 카이스트 그리고 아이비리그 뭐 의학 관련된 요런 계열을 그냥 1이라고 보고, 그리고 서성한 우리 이대까지 2라고 보고, 중경외시 등이 3, 그리고 서울 하위권, 그리고 이제 지방 거점 대학이 뭐 4, 그리고 수도권 지방 대학이 5, 4년제 미만은 6, 고졸은 7, 이렇게 해서 이제 학력 점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봤고요. 명심하셔야 될 게, 이게 절대로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에요. 제 내피셜이고 절대로 어떤 학문적인 레퍼런스가 있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이거는 그만 재미로 보셨으면 좀 좋겠어요. 남자의 직업, 그리고 여자, 결혼 전 여자의 직업, 그리고 결혼 후의 여자의 직업이에요. 이걸 왜 여자만 둘로 나눴냐? 남자는 결혼 전이나 후나 직업이 잘 바뀌지 않아요. 여성 같은 경우는 직업이 바뀐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일을 그만두시고 주부로 이제 전향하시는 여성분들이 많아서 여성만 이렇게 나눴고요.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 전에 남자의 순자산이 얼마나 됐느냐, 결혼 후에 지금 가계 순자산이 얼마냐, 그리고 현재 권력관계가 어떠냐. 현재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가정을 했죠. 현재 권력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둘 남녀의 경제적 격차 또는 집안의 격차, 그리고 그 집안의 격차가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면 결혼한 이후에 누가 성공을 해서 어떻게 격차가 벌어졌는지 그런 걸 좀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육아 부담을 누가 하고 있느냐, 여성 기준으로 작성을 했어요. 여성 70%, 남자 재산 축적 기여도를 얘기했어요. 여기 보면 결혼 후에 지금 가계 순자산이잖아요. 근데 이 순자산이 되기까지 남자가 기여한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느냐. 물론 이건 제가 무슨 뭐 사람을 막 엄청 심층 인터뷰를 한 건 아니라서 대충 제가 그 사람이 어떤 그런 걸 다 대충은 알고 있고, 제 친구들도 이제 자기 얘기를 좀 해줬었고, 그리고 이제 그 카톡방에서 나는 이런데 난 저런데 이렇게 얘기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도 좀 넣었습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걸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는 거는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1번만 한번 보죠. 결혼 시에 상대적 소득 차이가 없었어요. 거의 비슷했고, 집안의 경제력도 비슷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하는 경우죠. 나이도 동갑이었고, 남자가 좀 더 학력이 좋았지만 여자도 학력이 나쁘지 않았어요. 남자의 직업은 당시에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기도 봤듯이 결혼 전에 남자의 순자산은 0원이었어요. 0원이었어요. 열정 하나만 있는 사람이었어. 근데 결혼 후에 지금 순자산 1000억 넘어. 그러니까 이제 돈을 더 이상 벌 필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게 주부로 이렇게 됐겠죠. 육아 분담을 보면 여성이 한 70% 정도 하고요. 남성도 이미 엑시트를 했기 때문에 30% 정도 부담을 하고, 남자의 재산 축적 기여도가 100%. 3번을 보면 이것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둘 다 아무것도 없이 결혼을 해서 2살 차이가 났고, 한 명은 전업투자자였고 남자는, 여성도 대기업 사원이었어요. 근데 남자랑 여자가 둘 다 학력이 되게 좋았어요. 둘 다 서울대 커플이었고요. 결혼 전에는 남자 순자
자산이 한 100억,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전업투자자로 되게 성공을 하셔가지고 500억 이상 벌었습니다, 이분도.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남성이 엄청 성공했잖아요. 둘 다 아무것도 없을 때 결혼했거든요, 사실. 엄청 돈을 많이 벌었는데 현재 권력관계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아 분담도 여성이 70%를 하지만 보통 이제 남자들이 이 정도 돈 벌면 육아 안 하거든요, 보통. 근데 육아도 30% 여전히 하고 있고 남자의 재산 축적 기여도가 95%이 상태는. 여기서 우리가 인사이트 하나 얻었던 게 결혼 당시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에 결혼 생활이 권력 관계로 고착되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까 전에 1번, 3번 같은 건 비슷했잖아요.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서 남자가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는 오히려 권력 관계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어요. 왜? 사람 사이의 권력 관계는 초반에 많이 세팅이 되는 것 같아요. 초반에.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제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보면 지방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 시에 상대적 소득 격차 7번 같은 경우는 비슷했는데 남자가 극상 우위 4살 차이고 학력도 좋고 여자는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남자는 이제 뭐 집이 워낙 잘 사는 친구여서 어쨌든 뭐 이제 일은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여자는 이제 유학 중이었고 지금은 주부로 하고 있는데 결혼 전에 남자의 재산이 이미 200억 있어요. 결혼한 다음에 또 상속을 또 받아가지고 이제 500억 이상 돈이 많은 친구인데 지금 현재 권력 관계는 어떠냐라고 봤을 때 이 친구가 사실은 여기 경제력 차이 보면 남자의 극상위이면 보통 현재 권력 관계도 극상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의 성향은 굉장히 와이프를 아끼고 되게 사랑하고 와이프를 굉장히 존중해 주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알아서 굉장히 자기가 다 좀 잘하는 그래서 권력 관계에 있어서는 좀 남자 위주로 가고 있는 그래서 이제 중우위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육아 분담은 여성이 80%를 하고 있고 남자는 백수기 때문에 20%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재산 축적 기여도는 100%. 둘 다 천남선녀예요. 보기 좋은 커플인데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사실 남편감을 너무 잘 만났죠. 그리고 여기 또 여자가 우위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재밌는 케이스인데 여기 보면 남자의 소우위 자기 연봉이 많았는데 집안은 여자가 훨씬 좋았어요. 학벌은 남자가 좀 더 좋았고 둘 다 대기업 사원이었어요. 둘 다. 그리고 여자 직업도 대기업 사원 아직도 이제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고 결혼 전에 순자산이 3억 정도였는데 진짜 열심히 벌어서 재테크도 좀 잘했고요. 지금 한 50억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하나에 뭐 이제 예금형 이렇게 있을 테니까 현재 권력 관계 비슷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 육아 분담이 50대 50이에요. 남자도 일을 하죠. 대기업. 여자도 일을 하죠. 그리고 둘 다 학벌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이러다 보니까 여자 쪽이 좀 더 잘 살고 이런 건 좀 있지만 어쨌든 재산 형성에 있어서 여자가 80%를 기여했어요. 여자가. 이런 경우 별로 없거든요. 현재 권력 관계 비슷하고 육아도 완전히 반반. 장가 잘 갔죠. 남자 장가 잘 갔죠. 또 이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9번. 남자가 소득은 더 많았어요. 중우위에 있었고 남자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는 의사였는데 남자가 약간 중우위에 있었어요. 소득도 원래 좀 많았었고 지방 경제력 차이는 남자가 상우위에 있었고 나이 차이는 6살 나고 둘 다 학력은 좋아요. 그리고 여자가 여기는 이제 의사이고 저 같은 케이스인데 어쨌든 저는 아니고요. 결혼 전에 남자의 순자산이 30억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남자의 재산이 한 400억 정도 400억 이상 있습니다. 왜냐면 상속을 받았어요. 상속을. 지금 현재 권력 관계는 남자가 상위에 있어요. 상위. 육아 분담도 이제 여자가 80%를 하고 있고 재산 축적 기여도는 남자가 90%. 이 9번의 케이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여자도 되게 잘났고 의사고 전문직이고 6살이나 어리고 막 이랬는데 남자가 이제 상속받은 재산도 많고 그리고 자기도 능력도 뭐 있었던 것 같고 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서 남자가 권력 관계에 좀 위에 있었다. 되게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11번 좀 재밌는데 결혼 전에 상대 소득 차이가 남자가 극상위 극상. 남자가 능력이 있어. 집안 경제력 차이는 비슷했어요. 6살 차이고 근데 남자가 학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여자도 그렇게 학력이 좋지 않았어요. 남자가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또 했어요. 성공을 해서 200억 정도 벌었어요. 200억 정도 벌었고 근데 여자는 이제 계속 백수로 살다가 이제 주부로 되는 권력 관계에서 남자가 극상위 우위에 있어요. 이거 아예. 근데 이 친구는 결혼할 때부터 자기가 소득이 더 훨씬 많았었고 집안은 좀 비슷했는데 자기가 이제 스타트업 해가지고 한 200억 정도 이제 엑시트를 했어요. 거의 뭐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그런 친구인데 어쨌든 뭐 재산 축적 기여도 100% 자기가 다 먹여 살리지 않냐 내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게 해주지 않았냐 뭐 이런 마인드를 좀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11번은 상남자 완전 상남자입니다. 상남자. 재밌는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다 읽어드릴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재밌는 게 결혼 당시에는 비슷하다가 후에 남자가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1번 3번 권력 관계는 계속 비슷한 경우가 있음.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가정을 했었잖아요. 어떤 가정을 했냐 남녀의 권력 관계라고 이제 부부 사이의 권력 관계도 결국 경제적 격차에 따라서 벌어진다라고 했지만 초기에 세팅된 권력 관계를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측에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가 정말 속된 말로 자기가 쥐뿔도 없을 때부터 나를 사랑해주고 나랑 결혼해준 여자한테 내가 돈을 벌었다고 해서 배신 때릴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정말 여성한테 잘하는 어떤 의리 있는 남자도 있고 쥐뿔도 없을 때 결혼해서 비슷했는데 경제적으로 되게 성공을 했어. 그때부터 이제 신나게 바람 피우는 남자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제가 봤던 케이스는 권력 관계가 되게 비슷했던 케이스였고 그리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11번, 15번, 19번 남자가 성공함에 따라서 권력 관계가 남자가 극상으로 변해갔던 케이스예요. 이게 왜 그러냐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15번도 원래부터 남자가 능력에서는 상위에 있었고 집안은 비슷했고 4살 차이였는데
있었는데 이 남자가 스타트업에 성공했어요. 여자는 원래 전문직이었고요. 결혼할 때도 이 친구가 그래도 좀 이렇게 뭐 괜찮게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타트업해서 이제 엑시트해가지고 300억 이상의 돈을 벌었는데 이때부터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큰 돈 벌고 남자가 상위에 쓰게 되는, 그리고 육아도 아예 안 해. 여자가 전문직인데도 불구하고 상남자 같은 그런 스타일의 19번 같은 경우도 이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 8살 차이가 나고 원래부터 남자가 능력이 있어요. 상위에 있었고, 그리고 학벌은 그렇게 좋은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남자의 직업이 전업투자자였고요. 여성은 이제 대기업 사원이었는데 결혼할 때는 한 10억 정도 있었다 그래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전업투자로 굉장히 성공을 해서 300억 이상 벌었어요, 이 양도. 그러고 나서 완전히 이제 권력 관계가 남자 극상 우위로 변하게 되는 11번, 15번, 19번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결혼한 다음에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하기 전에는 남자 여자가 권력 관계가 좀 비슷하다가 완전히 이제 몇백억 단위로 이제 돈을 벌고 이제 크게 성공을 하면서 권력 관계가 완전히 역전되고 남자가 상 또는 이제 극상이 된 케이스인데, 1번, 3번은 이제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결혼한 다음에 성공해서도 비슷한 권력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고, 11번, 15번, 19번은 갑자기 권력 관계가 극상으로 간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니까 11번, 15번, 19번이 다 창업자들이나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격이 기본적으로 세요. 그러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내가 조직 다 일으켜가지고 빌드업하고 뭐 하려면 성격이 약한 사람이 좀 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가 자기가 성공한 다음에 발톱을 드러내는, 나 집안일 안 해, 육아는 여자가 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됐던 좀 케이스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케이스도 되게 재밌는데, 29번 남자가 원래부터 상대적 소득도 극상으로 우위였고 집안도 경제력도 남자가 극상 우위였어. 나이도 12살. 남자의 학력은 근데 서울 하위권 대학에 나왔었고, 여자 학력은 이제 스카이를 나왔었는데 학력이 오히려 여자가 더 높았던. 근데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남자는 이미 결혼할 때 500억 정도 있고, 500억. 여성은 당시에 대학원생이었는데 결혼하자마자 이제 주부로 되는 현재 권력 관계가 남자가 극상. 예전에도 극상이었지만 지금도 극상. 그래서 학벌이고 나발이고 돈이 많으니까 극상. 근데 제가 뭐 모든 여성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도표를 만들면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결혼을 할 때 제가 선을 좀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나는 전문직을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전문직종의 여성이 벌어오는 뭐 연봉 이런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진짜 돈 때문에가 절대 아니에요. 장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동시장에서 자기 노동을 팔 수 있는, 자기 노동을 할 수 있는 여성을 전 원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정말 제가 아는 선배들 많은 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은 학력과 공부를 잘하고 했던 그런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남성이 어느 정도 돈이 많거나 이러면 바로 그냥 직업을 그만두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은 재능이 너무 아깝고요. 우리나라 가뜩이나 지금 생산 가능도 줄고 있는 재능 너무 아깝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내가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젊었을 때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이었어도 내가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를 하고 이제 나의 어떤 모든 신경이 남편과 아이한테 포커싱이 되는 순간 저랑은 좀 안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나랑 맞는 사람은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고민들을 같이 공유하고, 돈을 쉽게 버는 게 아니잖아요. 뭐 돈을 물론 쉽게 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어떤 그 실존적 불안들 이런 걸 같이 나눌 수 있는 여성을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그리고 지적 어떤 수준도 좀 높아야 되고, 내가 최소한 어떤 소설책을 읽고 미술책을 읽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성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냥 뭐 얼굴 예쁘고 뭐 어리고 뭐 이런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여성을 좀 찾았었는데,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뭐 남편이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자기가 계속해서 노동을 할 수 있고, 그 노동으로서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고 성취도 느낄 수 있고,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이, 물론 뭐 이제 전문 직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정말 사업을 하고 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여성분들 중에 대기업에 다니면서 정말 자기 전문 커리어 쌓는 분들도 많고 하지만, 그래도 전문직이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1번부터 30번까지 해봤는데, 의사들끼리 결혼하는 거를 좀 제가 체크를 좀 해봤어요. 근데 제가 원래는 와이프한테 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와이프가 안 알려주더라고요. 뭐 의사 간호사 커플도 있고 의사 커플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의사 간호사 커플의 경우는 대부분이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한 케이스가 좀 많았고, 제가 뭐 당연히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절대 그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의사랑 간호사랑의 관계는 좀 권력의 비대칭 관계가 좀 있고 소득의 비대칭 관계도 상당히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도 분명히 있고, 사실은 선시장에서는 전혀 매칭이 안 되거든요. 보통 의사 간호사 커플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의대 간 사람들 중에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가지고 이제 결혼한 케이스들이 좀 있었고, 학생 때부터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의사랑 간호사랑 결혼하게 되면 의사가 돈을 훨씬 잘 벌고 훨씬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이기 때문에 보통 의사가 훨씬 더 우위에 가bes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너 호구냐, 너 바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위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잖아요. 초기의 관계 세팅이 후에 내가 소득이 많아지더라도 그대로 가는 경우가 꽤 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 케이스가 좀 의사들 사이에 좀 있구나 라는 좀 그런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었고, 의사 간호사 커플 중에서 선봉 케이스는 저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선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자와 여자의 스펙을 좀 맞추는 시장이기 때문에 두 직업이 좀 이제 매칭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의사들 같은 경우에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전형적인 의대를 나와서 이제 부잣집 딸과 부잣집 딸은 이제 백수겠죠. 보통 백수나 유학생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결혼한 케이스가 있었는데 딸은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 사람이고 굉장히 성격도 온순하고 이런데 장모가 굉장히 갑질을 많이 해요. 이 의사분도 굉장히 서울 안에 있는 굉장히 좋은 의대를 나오셨고 한데 딸도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장모님 눈치를 엄청 보고 살아요. 그래서 장모님이 한마디 하면 쪼르르 달려가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이게 세상에 공짜 없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케이스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결혼하는 비율이 다른 전문직보다 많은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변호사라든가 변호사도 법조인끼리 결혼한 경우가 많긴 한데 사법고시 시절엔 좀 그랬는데 사법시험 시절에 로스쿨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런 게 좀 깨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법조인이 되게 특권적인 직업이 아닌 게 됐고 의사들 같은 경우는 의대만 나오고 의사만 달면 누구나 세후로 월 1,000 정도를 벌 수가 있는데 변호사는 지금 안 그렇잖아요. 생각보다 페이가 낮아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변호사들의 그 카르텔 경제적 지대가 좀 깨져나가면서 같은 직종 안에서 결혼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지금 의사밖에 안 남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의사들이 비의료인하고 결혼할 때 대부분 남자들의 백그라운드가 좀 좋은 경향이 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좀 재미있었어요. 어쨌든 뭐 제가 재미삼아서 해본 거야. 이게 뭐 절대 진리가 아니고요. 너무 세상에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서 뭐 정말 잘 사는 케이스들도 있고 막 한데 비대칭 관계에서 오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가정하는 그런 권력 이제 경제적 비대칭이 심할수록 권력의 비대칭도 심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맞는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예외 케이스가 상당히 있다. 결혼할 때는 둘 다 좀 쥐뿔도 없을 때 결혼해서 후에 성공한 케이스 중에서는 그런 케이스가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이 컨텐츠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좀 해봤습니다.